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배구조 관련주 약세입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지배구조 관련주라면 이제 뭐 제일모직, 삼성 SDS, 뭐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배구조 약세, 관련주들의 약세를 좀 주목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이 저희에게는 좀 낯설진 않은 것 같아요. 삼성 SDS라던가 제일모직이라던가 지배구조 이슈로 너무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제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계속해서 제가 본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이 지금 보니까 3개고 현대위아만 저희가 안 다뤘었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인 어떤 지배구조 종목들을 한번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어떤 올바른 방식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뭐 현대글로비스, 제일모직, 삼성 SDS, 위아까지 어제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흐름이 다 좋지를 못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나하나 좀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좀 와닿았던 종목이 SDS입니다. 네. 전부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고평가가 돼 있는 종목이다.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좀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요거 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뭐 제가 MSCI 그때 편입 관련 이슈였죠. 그래서 네. MSCI 이제 편입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다루면서 특히 삼성 SDS가 그 당시에 이제 4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증권사 레포트 60만 원 나왔다. 이런 말씀들 이제 하시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많이들 여쭤보셨는데 40만 원에서 제가 분명하게 고평가 의견 그리고 제가 굉장히 비싸다. 여기서부터 매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이제 클라우드 성장성, 뭐 물류 부문 성장성, SI 국내 1위 등 뭐 기업도 많고 거기에 지배구조 수혜주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갖다 붙이면서 뭐 이게 무슨 뭐 더 올라가야 되고 60만 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차트 보게 되시면은 이제 삼성 SDS 25만 원도 깨고 지금 20만 원까지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반토막이 났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하면서 분명하게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거는 손해 안 보는 거. 안전하게, 안정성 있게 좀 주식을 좀 운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더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 SDS는 지배구조 수혜주가 아닙니다. 일단. 지배구조 수혜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비싸다는 얘기 또 하죠. 사람들이 주가 한참 빠지니까는 말도 안 되는 게 40만 원일 때는 다음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뭐 사람들 와가지고 지금도 아직 비싸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퍼를 계산해 보니까 46배입니다. 46배 퍼 아무리 고성장 기업이라도 이거 뭐 싸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롤링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매력적이진 않다. 그냥 중립 정도의 수준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바로 또 제일모직을 좀 봐야겠죠. 예. 제일모직 좀 보면은 제가 이것도 이제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죠. 공모가 기준 뭐 2배 정도는 뭐 출발하지 않겠느냐.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지만은 12만 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매도를 하시라. 분할 매도를 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제가 짚어드렸던 게 제일모직 공모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EB EBITDA 기준으로 EB EBITDA 기준의 SOTP 방식으로 제일모직의 공모가를 산정을 했었는데 이 공모가가요 53,000원인데 이게 적정 주가예요. 공모가가 저평가되지가 않았거든요. 적정 주가로 산정이 된 상태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근데 핵심 수혜주입니다. 제일모직은 핵심 수혜주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를 줄 수가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를 몇 프로나 줘야 되느냐. 그게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갈 정도냐 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적 나오기 전에 반드시 주가 매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EB EBITDA라는 방식 자체가 영업이익 이전에 이제 이자 세금 감가상각을 제외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EB EBITDA 기준으로 보시면은
레포트를 자세하게 보시면 패션 건설이 9배, 급식 10배, 레저가 4배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퍼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코스피 평균이 10배 정도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싼 거 아니냐, 저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EB, 에비타는 퍼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 하나하나 기억을 제대로 못 하시면은 오히려 이런 레포트에 호되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이미 넘어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적정 주가를 맞추기가 어려운 게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까?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제 시장이 이제 오며 가며 결정을 하는 건데 다만 분명한 거는 저희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수혜주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11만 원 위에 12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12만 4천원으로 끝났으니까. 그럼 주가가 지금 140% 위에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과연 삼성그룹 그 지배구조 관련주라는 게 140%를 더 줘야 되냐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본업 자체의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여전히 지배구조 핵심 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모멘텀에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프리미엄 가치가 적정이 될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판단에 어떻게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삼성 SDS 제일모직 먼저 네,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제일모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프리미엄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제 현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지배구조 발표가 되면서 그냥 한동안 좀 요동을 쳤었고 거기서 이제 가장 피해를 봤던 주가 바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빠졌다가 좀 회복이 되는 모습 좀 보여줬는데 그러다 좀 최근에 또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가장 최근에 다뤘던 주제죠. 네. 글로비스와 모비스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배구조의 핵심 중앙에 있는 회사는 현대모비스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모비스가 실제적으로는 수혜를 받지만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현대글로비스가 사실 여태까지는 지배구조의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글로비스, 정의선 부회장 지분 많다고 해도 그 지분 팔겠다고 해버리니까 주가 급락하게 되고 지배구조라는 건 정말 꿈 같은, 정말 구름 위에 했던 허상 같은 거거든요, 사실.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시나리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확률이 높은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게 대박이 날 거다 이런 환상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손해로 나온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그리고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손해를 좀 피하시길 제가 좀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좀 현대 위아를 좀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 안 다뤘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글로비스 사태 이후에 현대 위아 뭐 좀 전이긴 합니다만은 자회사 현대 메티아와 손자회사 위스코를 좀 흡수 합병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 두 회사를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은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 위아의 지분을 이제 1.95% 정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갑자기 현대위아가 이제 지배구조의 수혜주다라고 갑자기 톡 하고 올라왔는데 사실 2% 추가 매수했다고 지배구조 이슈가 된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신문 기사들은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보고 막 여러분들 또 투자하셨을 거 아니에요. 막 신문지사 신문 보고 그런 거 보면 내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저께 빠진 거는 그러면은 뭐 그동안 지배구조 이슈가 안 좋아서 빠졌냐 또 이렇게 또 신문 기사가 또 나와요 또 근데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 빠진 이유는 기아차가 지금 실적 우려가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기아차가 현대위아가 기아차랑 현대차에 다 넣었는데 이 기아차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항상 연말이 되면 CR 코스트 리덕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분기 피크를 찍고 3분기 때 감소한 다음에 4분기 때 또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이 코스트 리덕션. 이거는 자동차 부품 투자의 공식 같은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 자동차 부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코스트 리덕션 부분에서 기아차가 CR을 하는 부분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시장이 커지면서 현대위아의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나타났고 두 번째 부분은 러시아 부분에서의 우려가 또 한 가지 또 겹치게 되면서 이러한 실적 우려가 주가를 빠지게 나온 건데 문제는 신문, 방송 이런 데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배구조 이슈로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요. 자,
전체적으로 좀 뭐 기업 본연의 어떤 실적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이 저 어떤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요인에 좀 찾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그 포커스를 잘못 맞추다 보면은 또 바르지 못한 방향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나오고 거기에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종목에 대한 결론을 좀 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이제 지배구조 스토리로 인해서 좀 과도한 어떤 기대감이 이게 너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누구 얘기 듣고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배구조 관련주라는 거는 결국은 누구 얘기밖에 안 되는 거, 누구 얘기 듣고 투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배구조 분석을 저희 후배가 지배구조 스터디를 하겠대요. 지배구조가 대박을 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주니어들 3명이서 모여가지고 지배구조 스터디 하는 거 내용 좀 들어보니까 제가 기도 안 차가지고 차라리 황금의 제국이란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낫다, 니네들. 제가 이런 말도 했는데. 네. 그만큼 지배구조 스토리 자체는 좀 과도한 이야기거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수혜주를 찾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그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배구조 관련주를 투자를 하실 때는 최소한 실적과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주식, 이건 기본이겠죠. 그렇지만 실적과 펀더멘탈이 좀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엿보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고, 주식시장이라는 게는 현실과 기대의 교제가 굉장히 큽니다.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들,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당당하게 뉴스라는 이름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를 꼭 거르시면서 올바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소식도 있지만 불확실성,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좀 큰지 무서운지를 알게 됐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실적과 펀더멘털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이현중 과장과 국내슈 체크인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